한동훈 위원장이 2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표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23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인데요. 돌아오는 일요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한다. 이것은 이제 속보로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당대표가 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땡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아, 땡큐다. 네, 국민의힘을 뭐 똑같이 그 검찰주의자, 검찰 중심으로 이끄신다면 국민의 심판을 또 받으시겠죠. 지난 총선에서 심판 받았는데, 또 심판 받을 거다. 검찰주의자.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그래도 저분이 오면 우리를 살려줄 거야. 보수 정당의 지지율을 높여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선거는 뭐 졌지만 그래도 지금 지지율 1위로 나온 것은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으므로 오로지 대안은 한동훈이다. 어대한 이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제 지지율 때문인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의 실정, 그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가장 많은 책임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요. 황태자였고 이 국정의 실패의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를 했던 거고 나오시는 이유는 뭐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방탄의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특검에 대한 방탄입니다. 당대표 되셔가지고 방탄으로 이끌면 이끌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그 당대표는 입장이 똑같습니다. 바라보는 어쨌든 지점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윤 정부의 실망을 한 국민들이 그 대안으로 한동훈을 생각을 하실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아닌 것처럼 지금 뭐 그 언론 플레이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똑같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한동훈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할 거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하셨다면 그 대안으로 한동훈을 선택하시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검찰이라는 어떤 조직의 특수성, 그 안에서 살았던 특수부 검사의 어떤 기본적인 DNA 이것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두 사람은 그런데 같은 일을 했고 서로 연루된 게 많아요. 지금은 비윤 또는 반윤될 거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뭐 예상을 하시긴 하지만 그리고 그게 정치적으로 본인이 뭐 그 낫다 이런 뭐 그 얘기도 들어봤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두 사람은 그동안 검찰에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같은 일을 많이 했고 연루된 것이 많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한동훈 본인의 사법 리스크예요. 그래서 같이 방탄이 될 겁니다. 같이. 그것을 더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일종의 공동 운명체다. 공동 운명체입니다. 두 사람은. 같이 갑니다. 끝까지 같이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의 노선은 비윤도 반윤도 될 수가 없다. 뭐 어정쩡하게 반윤인 것처럼 비윤인 것처럼 국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그렇지만 저는 두 사람은 같은 운명체이기 때문에 같이 갈 거다 생각합니다. 같이 간다. 야, 지금까지 있었던 국민의힘 주변 또는 뭐 정치권에서 듣던 해설과 전혀 다른 검사의 시각에서 보는 거죠.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검사 재직 중에 제가 감찰했던 사건들은 굉장히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죠. 뭐 임기 이후에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대통령 재직 중에도 굉장히 문제적인 지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방탄해 줄 사람은 한동훈이 유일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를 포기하지 못할 거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소위 이제 찐윤, 친윤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이
연일 앞다투어서 방송에 출연해서 한동훈 불가론을 설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윤의 새로운 주자로 나경원 의원을 띄우는 것처럼, 물론 이제 나경원 의원 본인은 나는 친윤도 뭐 비윤도 아니고 나는 친국민 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는 그런 플레이, 언론 플레이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뭐 당 대표 관련해서 서로 그 알력, 네. 뭐 권력 싸움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고요. 네. 누가 되든 지금 이 정부, 이 국정에 대한 책임자는 윤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국민들께 제대로 된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윤 대통령을 버리셔야 돼요. 아, 윤 대통령을 네. 버려야 된다. 국민의힘이. 네. 예. 버리셔야 되고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 국민들께 예. 그동안의 윤 정부의 실정을 예. 반성하고 예. 사과하고 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그런 분이 네. 당을 이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윤 대통령도 버리면 한동훈 위원장도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이란성 쌍생아 이런. 저는 운명 공동체라고 운명 공동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같은 사람들이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 네. 그러면 둘 다 같이 버려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예. 어쨌든 앞으로 네. 앞으로 선거가 남아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보궐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뭐 대선도 네. 있고 그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네. 저는 윤석열, 한동훈 이런 검찰 정권이 다시 되풀이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것이 정치가 사는 길이고 네.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와, 근데 지금 뭐 어대한 분위기가 많고 그 중에 이제 친윤이 똘똘 뭉쳐서 나경원 후보를 민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가 어떤 평가를 될지. 그럼 결국 어대한으로 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된다면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결국에 자멸의 길입니까? 네,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겠죠. 네. 예. 국민들이 뭐 이 검찰 정권이 계속 또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으실 테니까요. 네, 예. 그렇군요.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또 검사 찍어주겠냐? 그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근데 검사라서뿐만이 아니라 네. 두 사람은 그동안이 너무 또 뭐 한 일이 똑같아요. 예. 생각도 똑같고 예.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그리고 서로가 많은 것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전혀 새로운 인물이 아닌 거죠. 근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윤한 갈등 1차, 2차, 3차 뭐 이러면서 물론 이제 폴더 인사를 하기도 하고 했지만 갈등이 계속 있어서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되는 거 못 볼 거다. 뭐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나빠졌다. 이런 분석도 많지 않습니까? 네, 개별적인 이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죠. 네.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고. 네. 그러나 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해줄 유일한 인물이 될 것이다. 한동훈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만이 유일하게 자기의 방탄을 막아줄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 운명체니까. 네. 예. 드라마 같네요. 거의 드라마 같은 얘기가. 아직 제가 검사 그 시선이 아직 덜 빠져서 검사의 시각에서 예. 바라본 관점입니다. 아니 네. 근데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또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때가 많아서 수사도 좀 그렇죠. 네, 그럼요. 예. 수사도 생물이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으로 조국혁신당이 밝힌 바 있는데요. 지금 이 한동훈 특검법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한동훈 특검법은 네. 사실은 국회 개원 첫날 제가 발의를 했고 네. 당론 1호로 맞습니다. 발의했는데 법사위에 이렇게 심사 법안 이렇게 목록이 있는데 그게 한동훈 특검법이 1번이에요. 네. 최혜병 특검법은 다음이고요. 아, 한동훈 특검법이 1번이? 한동훈 특검법을 먼저 심사를 하셔야 되는 건데 순서대로 한다면 그러나 최혜병 특검법이 너무나 지금 시급하고 네. 중대하기 때문에 아마 법사위에서 최혜병 특검법을 먼저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동훈 특검법을 심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법사위에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많은 의원님들께 저희가 이 특검법의 정당성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특검법 방탄하러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당 대표를 나오는 거겠죠. 거다. 네. 그거 국민의힘 모르지 않을 텐데. 네. 예. 근데
끌려간다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지지율 뭐 이런 것도 있을 때문에. 거고. 예. 네. 당시 총선 당시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셀카 많이 찍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뭐 곳곳에서 뭐 또 인기도 많다고 예.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그 최근 언론 보도에 그 주진우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초반에 법률비서관으로 있었고, 적극적으로 법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국민의힘에서 초선이지만 국민의힘에서 뭔가 그 뭐 어디 고발하거나 이럴 때 제일 앞장서서 주진우 의원이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그널로 해석하십니까? 주진우 의원의 등장.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캠프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그게 이제 만일의 사실이라면 제 말이 맞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주진우 의원은 네. 윤석열 검찰 당시에 네. 친윤, 찐윤 뭐 네.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아마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 들어갔던 거고. 예. 그래서 뭐 윤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한동훈 한동훈 쪽에 한동훈 씨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주진우 의원이 반윤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반윤을 위해서 그 캠프에 들어갔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제 그 말씀이 맞는 거죠.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와. 진짜 정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주진우 의원이 그 한동훈 캠프에 들어가서 역할을 한다면 대통령실과 한동훈 캠프를 잇는 어떤 중간의 다리 역할,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그러면 다시 들고 나오는 깃발이 친윤이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당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한동훈 위원장이 그 뭐 예컨대 해외 직구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한다거나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만 최혜병 특검법이라든가 이제 주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 등장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그의 노선은 친윤은 아닐 것이다. 최소한 비윤 정도의 스탠스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겠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의외의 발언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어정쩡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정쩡. 예. 한동훈 씨가 그 뭐 해외 직구 관련해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작은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선택을 받으려면 이 최혜병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뭐 지금 석유 관련해서도 맞습니다. 굉장히 국민들이 뭐 공분이 많습니다. 공분이 많고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명품백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종합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이런 것을 속 시원하게 밝혀야 정치인인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힐 거냐에 대한 의문부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정쩡하게 나올까요?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한 번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대전 현충원에 최혜병 계신 곳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어쨌든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 보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보수의 가치를 복원하고 나아갈 것인가 깊이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보수는 맞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뭡니까 그러면? 그냥 검찰이죠. 검찰만이 그 나라를 구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검찰주의자지 뭐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시면은 아시잖아요. 그 보수의 가치를 뭐 딱히 지킨다고 보기도 어렵죠. 특히 이제 홍범도 장군 형상 이전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 이건 보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건데 그것은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검찰 천하를 만들고 싶은 겁니까 이분들은? 모르죠. 그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정부를 구상을 하고 이끌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구체적
뭐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딱히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씨의 등판이 네. 이 특검법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생각해요. 민주당 의원님들도 저렇게 등판했는데 네. 우리가 한번 이것을 진상을 한번 규명해 봐야 되지 않나. 당 대표로서 국민적 네. 의혹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해소를 시켜드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논의가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또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난주 법사위 현장에서 이성윤 의원이 그분도 검사 출신인데요. 네. 울산지검 소위 제가 이렇게 아침이라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대변 검사 사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현직에 계실 때 혹시 이 사건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 사건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제대로 왜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도 뭐 충격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그걸 특활비로 뭐 이렇게 술을 마시고 뭐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특활비를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활비 폐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특활비 폐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수사기소 분리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특활비는 이제 직접 수사와 관련된 필요한 비용으로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가 이루어지면 특활비는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 맞겠죠. 지금 민주당 법사위 차원에서도 그 대목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특활비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입장입니까? 제가 몇 분 민주당 의원님들 검찰 출신들 모셔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모인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특활비 폐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검찰 특활비 폐지해야 검찰 특활비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논의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당론으로 폐지입니까? 당론으로까지는 논의가 안 돼 있고요. 제 개인 입장으로서 검찰 특활비는 수사기소 분리하고 수사가 지금 검찰에서 분리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폐지하는 게 맞겠죠. 검찰 수사와 관련된 특활비는.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사 탄핵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뭐 했던 한 분은 뭐 기각이 됐지만요. 그리고 뒤이어서 지금 뭐 수원지검에 있는 김영철 검사 등 해서 지금 3명에 대해서 또 검사 탄핵 추진한다는 건데요. 이 대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고 가혹행위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많은 그 당시에 뭐 진술 조작이라든가 회유라든가 이런 진술들이 구체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처음부터 이것은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 뭐 특검을 하거나 여러 가지 진상규명의 방식을 취해서 그 수사 과정에 위법이 없었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만일에 그것이 확인이 되셨다면 당연히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검사 탄핵 이런 제도들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뭐 생소하실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위법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위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으로 그 직을 파면시키는 것이 맞겠죠. 판사 탄핵은 어떻습니까? 판사 탄핵도 지난 정부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번 있어 왔고 그게 이제 실패하긴 했지만 사법농단 관련한 판사도 그 재판 수행과 관련해서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중대한 위법에 대해서는 탄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게 뭐 판사든 검사든 그 누구든 대통령이든 그 위법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탄핵하는 것이 옳다. 맞습니다. 누구도 그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헌법 11조에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그래서 누구도 그 법에 따른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게 맞겠죠.
헌법 11조에 따르면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특수계급이 있는 것 같죠? 네, 지금 제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면서 네. 제대로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는 특별한 계급, 특별한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김건희 특검법도 네. 마찬가지이겠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을 왜 타인에 대해서만 계속 그것을 뭐 얘기를 했다면 본인들에게 이제 적용할 때가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모시고 1시간 정도 아주 그냥 꼼꼼하고 알토란 같은 그런 그 정치권 현안들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